자,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지수법칙하고 다낭식의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은 레벨 3 만점을 위한 도전 문제 중에서 지수법칙하고 관련된 문제 2문제, 그리고 다낭식의 곱셈과 나눗셈에 관련된 문제 1문제, 이렇게 해서 3문제를 뽑았습니다. 일단 지수법칙하고 관련된 문제는 거듭제곱이 포함된 두 개의 숫자가 같으려면 또는 크기를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과과정 내용에는 그런 거 잘 없죠, 그죠? 하나의 식이나 이런 것들을 고치는 문제는 있지만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표현된 두 개의 수 또는 세 개의 수를 비교하는 방법은 교과서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뽑힌 27번 문제는 지수법칙이 주로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 덧셈이 나오면 학생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로 왔습니다. 27번 문제는 뭘 묻고자 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법칙은 주로 곱셈과 나눗셈에 관한 정리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플러스 기호가 있습니다. 더하라는 거예요. 그죠? 3의 6제곱 곱하기 3의 6제곱. 요거는 3의 6 더하기 6. 이렇게 해서 3의 12다. 뭐 이런 걸 했던 건데, 지금 여기는 덧셈 기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갑자기 이런 게 나오면 학생들이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그죠? 자, 우리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마 배우죠? 구구단 할 때 이런 거 나옵니다.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자, 요거는 3을 4번 더한다. 그죠? 4번 더한다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3 곱하기 4로 나타내서 12라고 계산할 수 있다. 요거 봐라. 요거 다 더하면 얼마야? 12. 3, 4도 12. 그러니까 이거 더한 거랑 이거 곱한 거랑 3이랑 4랑 곱한 거랑 같죠, 결과가.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중학교 1학년에서는 다항식의 덧셈을 배웠는데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 자, 요것은 몇 개죠? 마찬가지로 4개잖아요. 그죠? 4개이기 때문에 이것은 4A로 나타냈단 말이죠. 4A로 나타난 이유는 원래 4 곱하기 A인데 이 곱셈 기호를 생략하고 4A로 나타냈던 거죠. 그죠? 자, 그와 같은 방식을 이용해서 덧셈으로 표현된 것을 곱셈으로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 덧셈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곱셈으로 나타내면 된다. 그러면 이거 그냥 끝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계산하는 거야,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식부터 먼저 주어진 식을 준식이라고 해요.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는 3의 6제곱, 3의 6제곱이 몇 개 있습니까? 3의 6제곱이 이렇게 4개가 있죠. 4개, 그죠? 4개. 그러면 3의 6제곱을 좀 전에 나와있던 A로 생각한다면 4개니까 저 분자를 정리해보면 4개의 3의 6제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 밑에 있는 거는 어때요? 밑에 있는 거는 8의 4제곱이 3개가 있죠? 3개의 8의 4제곱 이렇게 있네요. 곱하기, 자, 여기는 2의 5제곱이 몇 개가 있어요? 2의 5제곱이 3개가 있죠. 그죠? 2의 5제곱이 3개가 있으니까 3개의 2의 5제곱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9의 제곱이 몇 개입니까? 2개죠. 2개의 9의 제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해놓고 보니까 지금 밑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3도 있고 2도 있는데 여기 8도 있고 9도 있죠. 그죠? 제가 개념 설명할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8이나 9는 합성수란 말이에요. 그죠? 합성수. 합성수는 소인수분해해서 밑이 같아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8은 2로 바뀐다. 8은 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9나 또는 27 같은 것은 3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럼 이건 외우는 게 아니고 9를 소인수분해하고 27을 소인수분해해보면 3으로 고쳐지게 되는 거예요. 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8이라는 것은 2의 세제곱이고 9라는 것은 3의 제곱이니까 그걸 여기다 적용을 시킵시다. 자, 여기 4라는 것은 2의 제곱이고요. 3의 6제곱 이렇게 붙어있죠. 그 다음에 이거 3 곱하기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여기 8의 4제곱은 8이 2의 세제곱이고 그 바깥에 4제곱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2의 3, 4, 12제곱이 되겠네. 2의 12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글씨가 좀 안 써진다. 아침이라 그런지 3 곱하기 2의 5제곱이 있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2 곱하기 마찬가지로 9의 제곱도 마찬가지로 3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3의 4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요 자리에 3의 4제곱이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옆으로 갑시다. 여기 밑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잘렸어. 자, 옆으로 가보면 이제 계산만 하면 됩니다. 자, 밑이 2인 것들을 봤더니 밑이 2인 것들이 여기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러면 분수의 모양으로 봤을 때 2라는 것은 분자에는 7개가 있고요. 분자에 2의 7제곱이 있고 분모에는 요거 13개네. 그죠? 2의 13제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분되고 나면 밑에 남겠죠? 6개가. 2라는 것은 분모에 2의 6제곱 이렇게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이라는 것은 보면 3은 요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3이라는 것은 3의 6제곱 곱하기 3. 여기 분모는 3 곱하기 3의 4제곱. 그러니까 위에는 분자에는 3이 7개가 있고요. 분모에는 3이 5개가 있네요. 그러면 약분되고 나면 3의 제곱만 남겠죠. 그죠? 아, 분자에 3의 제곱이 남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다 정리해봤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이런 답이 있으면 선택하면 되겠지만, 자, 2의 6제곱은 말이죠. 숫자로 고치려고 해요. 2의 세제곱의 제곱 맞나요? 2의 세제곱은 좀 전에 했잖아요. 8의 제곱이니까 이거 88에 64가 되겠네요. 그죠? 64. 그리고 3의 제곱은 당연히 3, 3은 9 이렇게 되니까 여기 9 이렇게 쓰면 되겠죠. 64분의 9라는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7번 마치고 26번을 보도록 하죠. 자, 26번으로 왔습니다. 자, 26번 문제는요. 거듭제곱으로 표현된 수들의 비교예요, 비교. 대소를 비교하는 문제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여기 대소를 비교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대소를 크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크기를 비교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뭐와 뭐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지. 두 친구의 키의 비교, 세 친구의 키의 비교. 이렇게 대소를 비교할 때는 같은 그릇에 담아야 돼요. 같은 그릇에. 그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우유를 나랑 내 동생한테 우유를 이렇게 컵에다 따라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컵이 모양이 달라.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형께 나보다 더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나를 미워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간혹가다 미워하진 않겠지만, 근데 정확하게 비교하려면 같은 그릇에 담아봐야 되겠지. 먹지 않은 이상 같은 크기의 그릇에다 담아놓고 보면 누구를 더 많이 줬는지 금방 알아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크기가 같은 모양의 그릇에다가 담아보면 액체의 양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수들은 어떻게 비교하느냐, 밑이 같게 하거나 지수가 같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거듭제곱 모양을 하고 있는 두 수의 비교는 어떻게 하느냐, 밑을 같게 한다, 또는 지수를 같게 한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밑을 같게 한다는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밑을 갖도록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2의 세제곱과 2의 4제곱 중에서 누가 더 클까요? 2의 4제곱이 더 크죠. 그죠? 밑이 이렇게 같은 상태에서 지수가 큰 수가 더 크다는 거죠. 지수가 큰 수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밑을 같게 놓고 지수가 누가 더 큰지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지수가 같은 건 뭐냐, 2의 세제곱이 있고 3의 세제곱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지수가 같은 이 두 수 중에서 누가 더 클까 따져보면 이 밑이 큰 수가 얘가 더 크겠죠. 그죠? 얘는 지금 8이고 얘는 27이니까 27이 더 크죠. 그래서 이렇게 밑을 같게 하던가 혹은 지수를 같게 해서 크기를 비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복잡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자, 어쨌든 말이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 밑에 부분을 지우고, 자, 그래서 거듭제곱꼴로 나타나면 밑과 지수를 같게 해야 된다.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제 A, B, C, D를 비교해야 돼. A를 봤더니 밑은 지금 3이야, 3. B의 밑은 5야. C의 밑은 1000이고, D의 밑은 2네요. 그죠? 자, 밑을 같게 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요. 소인수 분해를 해야 돼요. 소인수 분해. 제일 잘게 쪼개놓으면
둘이 같은지 다른지 금방 알 수 있다. 자, 그런데 3이나 5는 제일 잘게 쪼개 놓은 상태야, 지금. 얘들은 소수니까. 그럼 3이랑 5랑 같게 만들 수 없잖아요. 3이랑 5랑 2랑 이런 거 같게 만들 수 없단 말이지. 10은 뭔지 모르겠어. 얘는 지금 1000이니까 너무 커. 이거 내버려 두고 2와 3과 5를 봤을 때 얘들은 절대 같게 만들 수 없다. 따라서 밑을 같게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 문제는 지수를 같게 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수를 이제 한번 볼게요. 지수를. 여기 60이 있고 30이 있어요. 60은 30으로 고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리고 여기 90도 30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여기 1000의 10제곱은 약간 좀 손을 대야 됩니다. 1000이라는 것은 10의 세제곱이에요. 10의 세제곱. 그놈의 10제곱이기 때문에 결국은 10의 30제곱이고, 아, 얘도 지수가 3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이 A, B, C, D는 지수를 갖게 만드는 문제다. 자, A는 먼저 봅시다. 아, 3의 60제곱이네요. 그죠? A는 3의 60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3의 여기 30제곱으로 고치고 싶어. 3의 30제곱. 그러면 지수 법칙에 여기에 얼마가 있어야지 이게 60이 될까요? 여기에 2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2가 있어야 요 지수 법칙, 요 괄호 밖에 있는 지수와 괄호 안에 있는 지수가 곱해지니까 2, 3은 6, 60이 된단 말이야. 따라서 요 3의 제곱은 얼마냐 하면 3의 제곱은 9니까 A라는 것은 9의 30제곱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죠? A는 9의 30제곱이다. B는 그냥 5의 30제곱이고 C는 10의 30제곱이고 D는 이렇게 되겠죠. 2의 90제곱이 있는데 얘는 마찬가지로 2의 몇 제곱의 30제곱일까? 90이 되려면 2의 세제곱의 30제곱이 되겠죠. 그죠? 3, 3은 9, 90이니까. 따라서 2의 세제곱은 얼마냐면 8이란 말이야. 8의 30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해됐나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지수가 다 같아졌어요. 지수가 30, 30, 30, 30. 자, 그러면 제일 작은 수는 밑이 작은 수겠죠. 그죠? 아, B가 제일 작구나. 그 다음에는 8이네. 8. B. 그죠? 그 다음에는 A네요. A. 9니까. 그 다음에는 C가 제일 큽니다. 그죠? 그래서 B가 제일 작고 C가 제일 크다. 이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숫자가 커지네요. 그죠? 자, 이렇게 커진다. 크기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거듭제곱꼴로 되어 있는 수를 비교할 때는 밑을 같게 하거나 지수를 같게 해야 된다.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이와 같은 문제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이나 지수를 같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소인수분해해서 하는 문제는 좀 쉽기 때문에 지수를 같게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보면, 자, 이 5번 문제는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이 문제에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이 뭐냐 하면 어떤 식 곱하기 어떤 식 나누기 어떤 식이 뭐가 된다. 그랬을 때 여기처럼 이렇게 문제 속에 네모가 있는 거예요. 네모는 뭐 얘가 네모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얘가 네모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네모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까다로운 문제는 보통 아주 까다로운 문제는 네모 앞에 나누기가 있으면 좀 학생들이 하기에 까다롭습니다. 네모 앞에 나누기가 있을 때. 근데 여기는 지금 네모 앞에 곱셈 기호가 있죠. 그죠? 곱셈 기호가 있어요. 자, 이 문제는 방법을 익히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방법은 바로 뭐냐 하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방정식 1차 방정식 푸는 거 있죠. 그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려고 하는 겁니다. 등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쪽에 왼쪽에 있는 식 전체하고 오른쪽에 있는 요식하고 여기 같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걸 이용해서 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 방정식에서는 x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네모를 이렇게 a라고 두고 요 a를 구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를 풀 때는 뭐냐 하면 일단 거듭제곱이 나왔기 때문에 괄호 밖에 이렇게 지수 있는 거, 괄호 밖에 지수 있는 것은 괄호 안으로 다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 식과 이 식은 둘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부호를 보면 마이너스를 3번 곱했으니까 맨 앞에 있는 저 식의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눗셈이 있고 분수의 꼴이 있기 때문에 분모 분자를 확실하게 구별을 해야 돼요. 제가 알려드렸죠. 이렇게 분모 분자를 구별해야지 역수를 취하기 좋다. 자, 그러면 3을 3번 곱하면 27이 되고요. 자, 여기 2를 3번 곱하면 8이 되고 x의 제곱을 3제곱하면 2, 3은 6이고 y도 2, 3은 6이 되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거 곱하기 네모인데 네모는 이렇게 쓸게요. 1분의 네모. 네모 대신에 a라고 쓰기로 했네. 이렇게. 그 다음에 나누기인데 여기 나눗셈 기호를 쓰고 부호를 보면 없어요. 플러스야. 그럼 분모에 3의 세제곱 27 이렇게 되겠고요. 분자에는 1은 3번 곱해봐야 1이니까 x에 여기 지수 1 있는 거죠. 그죠? 1, 3은 3, y에 3, 3은 9 이렇게 되네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 여기도 분모 분자 구별해서 쓰세요. 이렇게 아예 그냥 분모 분자는 그냥 싸그리 16 x의 4제곱 y의 제곱 이렇게 싸그리 그냥 다 분수꼴로 고쳐버리세요. 자, 우리가 찾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아, 여기에 있는데 얘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오른쪽으로 보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그런데 좌변을 다 계산하면 뭘까? 부호가 곱셈과 나눗셈이 이렇게 곱셈과 나눗셈이 같이 나와 있으면 어떻게 알았어요? 다 곱셈으로 고치라 그랬죠. 그죠? 마이너스 27분의 8x 6제곱 y 6제곱 곱하기 1분의 a에다가 여기 곱하기 x의 세제곱 y의 9제곱 분의 27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쪽은 마이너스 3분의 16 x 4제곱 y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식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면요. 자, 여기는 약분이 되네요. 이 27과 이 27은 없어집니다. 그죠? 자, 그리고 왼쪽 식의 전체의 부호는 마이너스예요.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 자, 그리고 이렇게 분수를 써봅시다. 왜냐면 이제 숫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27은 약분돼서 사라지고 8만 남았네요. 숫자는 8. 분자의 8. 그죠? 자, x를 보면은 위에 이렇게 6제곱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분모에는 세제곱이 있죠? 그럼 약분하면 어디에 남습니까? x의 세제곱이 분자에 남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y를 볼까요? y를. 여기는 분자의 y의 6제곱이 있고 분모의 y의 9제곱이 있어요. 자, 요거는 분모의 y의 세제곱이 남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 a는 분자에 있는 거잖아. 그치? 여기에 이렇게 a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a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은 마이너스 3분의 16 x의 4제곱 y의 제곱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찾는 a는 아직도 여기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자, 이게 곱해져 있어 지금.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수 있죠? 이수. 이 식의 역수를 이쪽에다가 곱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식의 역수를 곱해주면. 자, 이쪽에다가 이 식의 역수를 곱해주면은 역수가 뭐죠? 이 식의 역수를 뭘 곱해줘야 될까? 마이너스 8x 세제곱분의 y 세제곱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곱하기 마이너스 8x 세제곱분의 y 세제곱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네. 자, 이렇게 역수를 곱해주면 이쪽은 여기는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고 y 세제곱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는데 사실은 계산할 필요 없죠. 이거 원래 역수를 곱하면 사라지게 돼 있거든. 그래서 왼쪽은 좌변은 이제 a만 남습니다. 자, 우변을 계산해보면 부호는 플러스, 그죠? 부호는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건 플러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를 봅시다. 숫자를. 자, 여기 8하고 16하고 약분하면 여기 2가 되고요. 분자에 2, 분모에 3 남네요. 그러니까 숫자는 3분의 2예요. 3분의 2.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x를 볼까요? x는 분자에 4가 있고 분모에 x의 세제곱이 있어요. 그러면 x는 분자에 x가 남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y는 어때요?
여기 y제곱과 y세제곱이 둘 다 분자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y의 5제곱이 분자에 남습니다. 그래서 a는 이렇게 써진 거예요. 자, 이렇게 된 놈이 보기에 답이 있으면 그게 답인데 요런 게 없죠. 선생님이 여기 했던 이거 뭐예요? 분모분자를 확실하게 구별해라. 요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요렇게. 이때 얘를 끌어서 위로 올렸었는데, 분자에다 올려줬었는데, 얘는 밑으로 내려주면 됩니다. 분자에다가. 그래서 a는 이렇게 되는 거죠. 3분의 2 숫자만 앞으로 끄집어내고, 여기 중간점에다가 x, y의 5제곱 이렇게 쓰면, 이놈이 바로 a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4번이 답입니다. 자, 근데 이 문제 푸는 방법을 기억하셔야 돼요. 방정식처럼 생각하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푼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좀 문제가 어려울 때는 이 빈칸 앞에 나눗셈이 있는데 여기에 나눗셈 붙어 있으면 얘가 곱하기 a분의 1로 이렇게 적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자, 혹시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이와 같은 종류의 문제를 풀다가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이 동영상의 아래에다가 댓글을 달아주고 어떤 책에 있는 문제다라고 해주면 제가 찾을 수 있으면 똑같은 문제를 찾고요. 없으면 나눗셈 문제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좌는 지수법칙 심화에 관한 문제 2문제하고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에서 나오는 좀 까다로운 문제 유형 이렇게 3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